577쪽 오늘부터 읽을 차례는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개한 경. 암발라티카라는 것은 어린 망고나무, 어린 망고나무 옆에 경치가 좋아서 라울라가 머무는 초소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암발라티카라고 그 길을 불렀던 것 같아. 그래서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개한 경에서 아주 유명한 경입니다. 편안하게 쭉 읽어봐도 큰 무리가 없는, 저는 경이 이래야 된다고 봐요.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아이고 막 머리도 아프고, 사람들이 불교를 접근할 때 있어서 몇 가지 어, 이렇게 입문하면 참 좋겠다라는 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라울라 교계경입니다. 우리가 뭐 불교 처음 딱 입문하는 사람들 신묘장구 대단하니 부터 그냥 부딪히잖아요. 난처하지. 정급진후부터 뭐 부딪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게 허공에 붕붕 떠다니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 읽어보면은 연말에 참 읽기 좋은 경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중림명사죠. 2. 그 즈음에 라울라 존자는 암발라티카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서 아셔서 암발라티카로 주 달아났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선정에서 깨어났느니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후대 사람들이 작다 그거 한 거고,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있을 때는 그냥 홀로 앉아 있죠. 연말 되면 이렇게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고 정신없이 사는 거면 개모임 같은 거 많이 나갔지만 홀로 앉으면서 일어나셔서 스케줄 잡아봐야 맨날 그 사람들이지. 인생에 크게 뭐 이익되나. 암발라티카로 라울라 존자를 만나러 가셨다. 라울라 존자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는 자리를 마련하고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였다. 자리를 마련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였다. 아버지가 오시니까. 이제 이때 이 암발라티카 라울라를 교개한 경이 라울라 7살 때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막 출가를 한 거죠. 어, 세종께서 6년 만에 고향인 카펠라 와투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가족들을 뭐냐면은 출가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날 때 이제 우리 어, 야쇼다라 비가 부처님 출가 전에 이제 왕비죠. 태자비죠. 야소다라 비가 이제 라울라에게 너희 아버지, 저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상속해 달라 그래라. 그렇게 이제 보내서 이제 어린 라울라가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이제 출가를 시키는. 그 이후로 이제 뭐냐면 사리불이 이제 라울라의 은사가 되는 거죠. 지도하는 지도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에게 이제 라울라를 이제 맡기게 되는데, 라울라가 7살 같으면 7살 어리잖아요. 7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 나이로 이제 겨우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단해요. 이게 뭐 존재감이 아직까지 뭐 애매모호해. 애매모호한데, 난 라울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버지가 부처님이잖아. 아이, 피곤하죠, 이게. 모든 승단의 시선이 라울라에게 다 모아지는 데서 7살짜리가 가지기는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다들 자기를 뭐냐면 뒤다보고 있는 승단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라울라는 그때 당시 이제 습관처럼 자꾸만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언행에 있어서 거짓말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 그렇죠. 뭐냐면은 다녀오는데, 어? 너 그냥 학교 가는데
너 뭐냐면은 학교 마치고 집으로 바로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와요. 들렸다 와요. 아니, 들렸다 오지. 왜냐면 호기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집에 와서는 호기심에 이것저것 봤다 그래요. 바로 왔다 그래요. 바로 왔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너 조금 늦게 한다니까 선생님이 뭐 심부름 시켜더라 뭐 하더라 뭐 하더라 뭐 온 구실을 다 붙이죠. 그때가 뭐냐면은 그 나이 지금 우리가 뭐 7살이라고 했을 때 우리 나이로 보면 한 뭐 8, 9살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저도 뭐 거짓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경우에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염려되어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물그릇에 물을 조금 남기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이제 발 씻은 물이죠, 그죠? 너는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 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조금 남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조금 남은 게 뭐가 조금 남은 게 돼요? 출가 수행자의 뭐요? 조금 남은 게 물은 조금 남았잖아. 거짓말하는 자의 조금 남은 게 뭐죠? 조금 남은 게 어? 요거 여러분들이 잠깐만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 잠깐만 읽기 쉽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조금 남은 것이 뭐냐니까 소위 인격 이런 게 되겠죠. 신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와 같이 조금 남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너 인격이라는 것이 요즘 말로 인격이라는 것이 별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만 거짓말하면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신뢰 없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게 거짓말입니다.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건 거짓말 때문에 생깁니다. 거짓말.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유신견이라는 것은 내 자존감하고 그죠? 자존심하고 많이 연결돼 있겠죠. 개금치라는 것은요. 그 자존심을 지키는 허울이겠지. 개금치라는 것이. 그런데 이 자존심과 유신견, 그 다음에 개금치와 같은 허울이 나를 잘 지켜줄까요? 못 지켜, 뭐냐면은 지키는데 좀 역부족일까? 지키는데 역부족이란 말이야. 그 역부족이어서 생기는 마음속의 현상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의심.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탐진할 때 진, 악의라는 것들, 의심이라는 것들, 화라는 것들, 요걸 통상 뭐라 그러냐면은 방어기제라고 이야기해요. 방어기제. 의심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수단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수단. 여기서 나라는 것은 소위 한 뭐냐면은 감정적 자존심을 이야기를 해요. 감정적 자존심. 그 자존심을 보호한다고 해서 뭐냐면 영어로는 디펜스 메커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어렵게 말해서 방어기제 이렇게 번역을 심리학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방어기제가 어려워요. 말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어려워요. 방어기제란 말이 더 어렵죠. 디펜스 메커니즘 하니까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한국말에 똑 떨어지는 말이었거든. 그래 기제입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기제. 메커니즘. 우리가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그냥 영어로 바로 쓰잖아. 아유 저기 뭐 메커니즘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불편하게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제 방어 기제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적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작동 수단을 갖다가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해요. 그 방어 기제의 뭐냐면 심리적 현상이 의심 가장 대표되는 수단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거든. 음.
상대방을 믿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약간 내가 그러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여러분, 여러분 댁에 있는 거사님이 기가 얇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애가 어디 가가지고 친구 이야기 쏙 듣고 와가지고 하면은 너는 속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사람들 누구나 다 의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밀한 것도 많이 가지고 있다. 자기소개, 내밀한 것들, 비밀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의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의심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외부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도 있겠지.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특히 언행에 있어서는 뭐냐면 말,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라울라가 거짓말 많이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 방어 기제를 오늘 이제 방어 기제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하려 그럽니다. 거짓말하고 이제 연관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에서 가리키는 말 중에 항상 많이 합리화 있죠. 합리화, 자기 합리화. 여러분,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좋은 언어잖아. 자기도 그렇고 합리도 그렇고 딱 대놓고 보면 좋은 언어인데 자기 합리화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자기를 잘 꾸민다는 이야기야. 응. 자기를 잘 꾸미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겠죠?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짓말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 지 말은 다 맞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말은 다, 자기 말은 다, 여러분, 거짓말이 거짓이라고 알려지면 거짓말일까? 아닐까? 거짓말이 딱 대놓고 이거 거짓인데요 라고 하면 거짓말 안 됩니다. 어. 근데 거짓말은요, 진짜 그럴듯해요. 그게 제대로 된 거짓말이야. 제대로 그럴듯한 게 거짓말이거든요. 더구나 라울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부처님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뒷배가 부처님이야. 어? 그럼 라울라는 거짓말 할까 안 할까? 사람들 보기에는 라울라 말을 신뢰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울라 쟤는 거짓말쟁이야라고 하면 사고가 안 일어나요. 양치기 소년한테 소년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거짓말이야라고 했으면은 늑대가 양을 못 물어가요. 그죠? 근데 양치기 소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참말로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늑대 쫓으러 왔다가 세 번째는 거짓말로 알아가지고 사고 난 거지. 이 거짓말은 자기 합리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종교 사는 이야기는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어제 일요일 날 예배당에서 어제 크리스마스잖아. 다 참말이라고 들었겠지. 근데 어제 구구절절 다 거짓말만 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며. 구구절절 자기 신뢰, 믿음과 위배되는 행동을 인류는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제 기도한 것은 참 기도일까, 거짓 기도일까? 라고 했을 때, 그럴듯하죠. 말은 맞지,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자기 하는 행동은 싹 다, 그래서 위선적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날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무슨 엄동설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꾸미는 말, 그게 합리화라고 해야지.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 뭐냐면은 거짓 말은 항상 거짓 행위하고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뭐냐면은 자기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 자기가 실수를 했어. 그럼 사람들은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자기가 잘못하면은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정하는 데서 거짓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정이란 말이 어렵죠, 그죠? 아마 부정이란 말은 안 어려운데 시침이 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시침이 딱 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거짓말. 시침이 딱 되면 하는 거짓말. 우리 부친이 노름을 좋아했다고 돈을 땄대기로 했대요. 맨날 땄어요. 그다음 아버지 지금을 노름을 하지. 그러니까 맨날 따오는데 뭘 힘들어 일합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지. 근데 노름꾼은 맨날 땄다고 해야지. 노름꾼이 노름판에 가면은 땄대요, 본전했대요. 본전했다면 딴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전했다는 사람은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야. 잃었다는 사람들이 땄습니다. 그래서 노름판에 가면요, 돈 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잃었대요. 다 잃었대요. 다 거짓말이지. 노름도 남속이기 게임인데, 다 뭐냐면은, 어, 요행이나 남속이기 게임이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스포츠라는 남속이는 거잖아. 여러분, 메시가 공을 정직하게 찹니까? 헛다리 짚어가 속여요. 이영표가 얼마나 거짓 행동을 많이 했겠어. 그죠? 이거 뭐 인간 삶 안에 그게 다 있죠. 다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부인, 부정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인에서 부정해서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랬을 때 생기는 것이 뭐죠? 탓하잖아. 탓. 그걸 뭐냐면 유식하는 사람, 투사 이렇게. 탓. 투사는 심리적 언어를 많이 써요. 투사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심각한 증상인데. 그렇죠. 투사를 많이 하면은 남 탓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심각한 병리 현상으로 조현병까지 갑니다. 심각한 병리 현상으로. 이거 이야기하면은 내가 심리학 강의 돼가지고 안 할래? 그래서 그런데 또 귀가 번쩍번쩍 하잖아. 하면 안 되고 우리 지금 뭐 라울라 교계경 안발라티카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언젠가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투사 탓하게 되는 거예요. 탓. 자, 탓하는데 탓이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탓이 강화될 때가 있습니다. 지편, 내편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는 갈라치기라 이야기하는데, 갈라치기라 이야기하는데, 지편, 내편 나누면 분리라는 언어를 씁니다. 분리할 때 한쪽을 적대적으로 만들겠지. 그죠? 어, 통상 이 분리가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모함입니다. 모함.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투사 분리, 즉 탓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모함하기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반동 형성이라고 말은 쓰는데 반동 형성이라 반동 형성,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동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모함했잖아요. 모함이 이제 좀 더 가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누명 씌우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지. 적반하장. 진짜 센 거짓말이죠. 예? 적반하장 일 약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일어난 시대에서도 많습니다. 나는 예를 안 들라 그래요. 그럼 얘가 예를 들면 어떻게 돼? 그것이 소위 해서 갈라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거죠. 반동형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예를 안 들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학생 모함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갑이 을한테 하는 것이 반동형성이 많습니다. 적반하장이. 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마지막 편에서 그러대. 응? 복수는 억울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쌀벌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힘 약한 놈 복수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 복수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가 있었나? 그렇죠. 이 나라, 아니, 일반 세계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힘없는 자들, 소위서 평민들이 억압에 있어서 무슨 뭐 요 안에서 뭐 자존심 없어서 저항 못했겠어요? 아니고 하면은 그게 대려 반동 형성이 일어나요. 리액션 포메이션. 다가드는 게 더 크죠. 우리나라 요즘 가진 자들의 반동 형성은 거의 고소입니다. 고소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은요, 법원에 가면은 한 2년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거기에 걸리면은 영혼까지 탈탈 털립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신경 다 써야 돼. 여러분, 변호사 찾아가면 변호사가 다 해줄 것 같죠? 안 해줍니다. 변호사는 그냥 그 법정 안에서 길 안내하는 사람이지, 지가 다 해야 돼. 완전 그냥 죽습니다. 그럼 비용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을수록 변호사가 농간질하면요, 더 잘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법정이 정의로운 것 같죠? 그 왜, 가면은 그 기랍에 나오는 여신 이름 뭐지? 근형추 달고 눈 가리고 있잖아. 예? 나는 그 역설로 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거다라고 눈 감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기우든 저쪽이든 나는 상관 안 하겠다. 법정이 무슨 정의로워요. 우리 법비들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법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 그렇게 뭐냐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방법 형성이죠. 적반하장이. 야, 이거는 뭐냐면 대도 않는 이야기가 막 펑펑 터지잖아. 우리나라 수출이 화물차 기사 때문에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반동 형성입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해. 오늘은 심지어 뭐 건설 노조들 때문에 뭐냐면은 건설업이나 내지는 아파트 분양가가 뭐 높다 어쩌다 말도 안 돼. 건설업계에서 그런 일 없다고. 무슨 뭐만 이야기하고 탓을 하는데 온 탓을 지네 집 개새끼들한테 그냥 탓하듯이. 이게 반동 형성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심하게 하는 거죠.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부정, 투사, 그 다음에 분리, 갈라치기, 내지는 반동 형성 같은 경우는 방어 기제 중에서도 이게 방어가 아닙니다. 자기는 방어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이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방어하는 거예요. 곧 방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만천하에 그냥 속절없이 속에 있는 것이 허위가 다 드러날 거예요. 허위가 다 드러나는 그때까지 밀려가는 겁니다. 자, 통상 뭐냐면은 사람들은 아까 합리화에 있잖아요. 거짓말을 어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어, 거짓말을 못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당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계속 냅니다. 괜히 화풀이 한다고 와이프한테. 그걸 우리 전위라고 이야기해요. 전위. 어, 뭐 전위가 뭐예요? 저쪽 전위라고 이야기해요. 전위. 어. 왜냐면 저쪽에서 맞은 걸 가지고 이쪽에서 화풀이 하는. 저쪽에서 맞고 와가지고 이쪽에 괜히 그냥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라 집에 와가지고 개밥그릇 두고 차고. 음, 그죠? 통상 그 이제 말로 표현 못하죠. 근데 그런 행동 자체도 어떻게 거짓말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들은 통상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탄로나면은 거짓말이 허위적인 일이 탄로나면은 어떻게 행동해요? 사람들은 실수라고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급변합니다. 자기가 멍청한 쪽으로. 자기가 멍청한 쪽. 그래서 여러분 거사님들도 어디 잘못하고 오면 집에 오면 갑자기 어린애가 돼 있잖아. 자기 실수 때문에. 그냥 괜히 아양부립니다. 예. 아유, 나 몰랐어. 이런다고.
아침에는 그냥 그렇게 근엄떨더니 예? 몰랐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형제들 사이에서 큰 애보다 작은 애를 더 기유하면은 갑자기 큰 애가 와서 엄마 젖봐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퇴행이라고 해요. 자기가 멍청한 척해서 뭐냐면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퇴행이라고. 그래서 합리화 퇴행 전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하는 뭐냐면 심리적 태도가 됩니다. 심리적 태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보통 합리화, 그 다음에 전위. 속상한데 속 풀어요. 풀어야지. 어, 예? 그냥 시어머니도 당하면요. 남편한테 맨날 며칠 말 안 하잖아. 뭐 그런 거죠. 뭐 그게 다 그냥 가족 안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 전이, 퇴행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정이나 투사나 내지는 분리 내지는 어, 반동 형성까지 안 가는 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이 방어 기제가 그럼 나쁜 것만 있느냐 하면 좋은 것도 있어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극복하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망적이잖아 현 상황이. 그럼 절망에 이때 희망을 본다 그래요. 희망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절망적일 때 자기가 위태롭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냐면 희망을 보는 것이 보상이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보상에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어?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무릎 꿇고 말겠어. 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자기 방어 기제죠. 그러니까 그럴 때 무리하게 보상적 심리가 작동하면은요, 그 보상적 심리가 거짓말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합리성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재도전하는 건 괜찮죠. 재도전하는 건 괜찮죠. 재도전할 때 여러분, 예? 재도전할 때 내가 완전히 이긴다는 자세로 도전해요. 안 그러면, 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세로 해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 더 뭐냐면은 이길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왜 졌는가 잘 파악해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이제 이 보상이라는 심리적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참 그 안에 자기 내면 안에 힘이 있을 때 그런데 아니고, 야 자꾸 그냥 당하는데 이거 뭔가 좀 이게 방법이 없나 해서 딱 보니까 옆에 뭐 이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 내지는 잘하는 선배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 멘토라 그러지. 그 멘토처럼 하는 것을 우리 동일시 이렇게 멘토처럼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잘난 사람을 따라쟁이 하는 사람들 있지. 이게 양면입니다. 좋은 쪽으로 방어 기제를 하는 수도 있고, 동일시해서 그 멘토처럼 해서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 모양만 따라가는 허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동일시. 그다음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쓰는 언어 중에서는 승화라는 이야기죠. 승화. 우리가 과거지사에 있어서 원망하는 부분은 승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승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이해가 되어야 돼요. 역지사지의 이해가 돼요.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은 서로 이렇게 원망을 주고받았을까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니, 뭐, 그때는 그랬겠네. 그렇구나. 하는 게 승화입니다. 승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안 좋은 일 생기면은 그냥 쉽게 웃고 넘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치로 유머라고 얘기하지. 그 이제 이 네 가지, 즉 보상, 동일시, 승화, 유머 같은 거는 방어 기제에 있어서 좋은 방어 기제입니다. 좋은 방어 기제. 물론 이 안에서도 거짓말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거짓말의 이면 거짓말 뒤에 있는 이런 심리 현상들이 나를 보호할까요? 진짜 나를 천박하게 할까요? 나를 자꾸만 천박하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물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나를 자꾸만 천박하게. 거짓말이 나를 천박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데 저 사람 이야기가 신뢰성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 종교 현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일요일 날 법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해서 지금 뭐 몇십 년을 사는데 제 말 끝에 제 말 끝에 물론 말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꾸며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실은 부풀려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뭐 어떻게 설명해 와서 이해시키려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 그 다음에 예화를 드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도 들 수가 있겠죠. 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데 진정성이 결여된다면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오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허위인데 진정성이 없는데 내가 그걸 들어서 내한테 이익이 그렇게 없잖아요. 때로 제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듣는 상대는 그 이야기에서 이해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또 때로 뭐냐면 그 이야기에 의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간혹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중에서 저를 칭찬하는 이야기보다 우리 부처는 죄송한데 너무 많이 교재로 사용해서 어,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이나 내가 자라는 곳이나 큰 다를 바가 없다.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지금 자꾸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실은 내 처지가 특별하게 이게 무슨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용기를 가질 때도 있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 위로받기도 하고라고 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진정성이라는 게 일방적인 내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같이 살아가자는 이야기, 진정성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진정성이 결여된 즉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교 가르치면은 교과서적으로 이론 가르치면은 그 안에 이러쿵 저러쿵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재행, 무상, 재법 뭐 이거 설명하면은 여러분 공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는 거잖아. 아는 만큼 이야기하는 거에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야기 들어보고 공 이야기하는데 내가 뭔가 이야기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으면은 저 사람 좀 잘 모르구나 라고 하면 끝이야. 여러분 모르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공이란 말로 공이란 말로 허위 선동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이란 말로. 그러니까 공이란 말을 내가 잘 몰라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상태죠. 내가 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공하다고 했으니까 세상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야. 그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어떤 뭐냐면 의지적 행동도 아무 소용 없을 거야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뭐냐면 이론적 설명 같으면은 그게 안 생기는데 그 이론적 설명이 오래 해보니까 나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정성 있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저도 실은 이 경을 지난번 말미에 이야기했듯이 이 경을 뭐 오래전부터 참 경 언어가 좋아서 이런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만나서 잘했어요. 저도 잘 살았는데
저희 부친 때문에 저는 불교 공부 아주 무사하게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했습니다. 옛날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집돈 받고, 물론 풍조가 있은 건 아닌데, 집돈 받고 잘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만큼 실은 경제적으로 뭐나 보상 못한 것에 대한, 다시 되돌리지 못한 것에 대한 뭐 송구함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뭐 긍정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야, 보면은 부처님 지금 라울라한테 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거든. 참 멋있다라고 했는데, 한 2000, 제가 7년인가 8년인가? 부산 법당 부처님 오신 날. 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경이 이제 암발라티카 교계경을 뭐냐면은 그때 외웠지. 외워서 쫙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제가 나지막하게 자분자분 했거든요. 그렇게 들뜨지 않게. 그날 이야기를 참 잘 들었다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추억도 있는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언사를 쓰는 데 있어서 서로를 위하는 언사를 쓰면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언사를 쓰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방법, 자기 위하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기제에 따라서 거짓말들을 어떨 때는 참 가벼운 거짓말부터 해서 아주 그냥 타자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거짓말까지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돼요. 자, 네 번째.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조금 남은 물을 쏟아 버리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그 조금 남은 물이 버려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 수행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버려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격이 버려진다. 네? 타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물 버려지듯이 버려진다는,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하려 그래. 슬슬 피할까? 슬슬 피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만 외로워지겠죠. 그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뭐라고 믿어요? 자기는 진실하다고 믿어요.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스스로한테 거짓말. 거짓말이 최농도로 올라가면 뭐예요? 자기 위선.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큰일 납니다. 다섯 번째.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그 물그릇을 뒤집어 엎으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죠. 180조.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이 엎어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 수행이란 이와 같이 엎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그릇이 엎어진다는 이야기는 아까 인격이라 했잖아요. 엎어진다는 자존심이 이제 상처를 입니다. 존재감이 뒤집어 엎어진. 아, 그래도 스피드 있게 바로 끄네. 우리 그 일요일날 간혹 가다 울리면은 끝까지 듣잖아, 노래. 자, 그래서 자존심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아, 자존심 상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저항하겠지. 뒤집어 엎어질라 그래. 어? 사람들한테는 이미 다 뒤집어 엎어졌는데 자기는 끝까지 저항하는 거야. 다 끝까지 저항하기 때문에 아까 반동 형성이든지 분리든지 투사든지 막 생깁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사람 임종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의식이
있는 데까지 끝까지 탓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죽는 장면, 코마로 떨어지기 직전 끝까지 탓을 합니다. 와, 그거 보고 내가 소설아쳤어요. 그날 공부 진짜 많이 됐어요. 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타시오라고 뭐 전주교에서는 그 전에 그랬고, 불교 안에서 뭐 소위 이야기해서 자기 흠을 보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굉장히 무척 어떻게 보면 자기 허물을 보는데 참 특징이 있는데 너무 자기를 부정해서 그게 문제지. 그 우리 종교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끝까지 그렇게 남 탓하는 거 보고 야, 참 안 좋은 모습이다. 근데 사람이 저렇게 자기 남 탓이라는 게 아까 변명이라는 거는요. 남 탓이에요. 자기 책임도 있는 거야. 자기 책임도 있는 거거든.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합리화 꿈에서 안 되니까 변명이라도 한단 말이야. 변명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 것 중에서 태행의 일부입니다. 자기를 좀 부정해야 변명은 가능하단 말이야. 변명을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남탓 투사는 변명 아니거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저항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자기 잘못 없다고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어진지도 모르죠. 뭐 한지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 다 자기들은 자기한테 손가락질 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 잘 살아가 뭐 하는지 모르지. 자, 여섯 번째.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물그릇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이 바닥나고 비어 있는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알면서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추가 수행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바닥나고 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자존심이 엎어졌지만은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예? 비어 있고 바닥나고 해서 아까 자기가 속상한 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전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 거짓말 하게 되면. 여러분, 부처님이 차근차근 나타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라울라 같으면요. 뒤에서 땀이 졸졸졸졸 했을 것 같아. 근데 야, 이 말을 알아듣는 라울라도 대단해요. 내가 8살, 9살 때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었을까 했을 때 확실히 나는 라울라 흥기보다 한참 못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 이야기 알아들으려면은 중학교 2학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은.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고민하잖아요. 사춘기. 사춘기. 요즘 애들 빨리 와가지고 3, 4학년에 온다며. 요즘 애들 한 3, 4, 5학년 요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유효하겠네. 근데 요즘 애들이 이야기 들어요. 핑 하면서 콧방귀 칠까. 그것도 실은 부모 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 부모가 그만큼 진정성 있게 살았으면은 애들이 부모 말을 잘 들을 거고 아니고 그냥 막 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식들이 이야기를 듣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평상시 왜냐면은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굉장히 저는 이경 처음 봤을 때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제가 우리 부친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기억이 내가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그럼 세상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겠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정하면서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한 10여 분을 왜냐면 당신 입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돈으로 세상은 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도 내가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있고 그 장면이 실은 그 뭐 이야기 듣는 순간 아 내가 실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일 같은데 그때는 고마웠죠. 그냥 우리 양친이 싹 다 그냥 내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아궁이 부를 때야. 중학교 2학년 때좀 연탄 보일러를 바꿨던 그냥 그 아궁이 그 왜 그 돌판 있잖아.
안에 하면은 그 옛날 온돌, 시커먼 돌. 한, 옛날에 이 청수가 있는 집에 그 아궁이 놓고 어떻게 그랬지? 그 집 다 삭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다 깨가지고 보니까 그 막 온돌이 나오니까 일하는 아저씨들이 야 이거 삼겹살 구우면 좋은데 다 두고 가더라. 그래 연탄 이제 보일러 하니까 골고루 따뜻해지잖아요. 물이 도니까 온수가. 그 전까지는 여기 어떻게 앞에 온돌이 아랫몸가 있잖아. 그게 발 닦여가지고 머리는 찬데 두고 그냥 잘 때 보면은 아버지가 제일 말 끼우고 그 밑으로 어떻게든 그냥 파고들라고 그냥 애를 쓰고 뭐 그런 기억도 나고요. 뭐 그런 애틋한 시절이 있었죠. 요즘 너무 편해졌죠. 살기 좋아졌고 그래서 그때는 왜 그리 추운지 몰라. 그렇게 밤에 연탄 불 때는데도 못 가면은 물 얼었잖아요. 우리 건조해서 위에 물 떠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어가지고 막 새벽마다 그때 막 가스 뭐 온열기 있어가지고 그건 나 킨다고 막 아침에 하는 것들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정겨운 추억에서 아랫목에 그냥 다리 끼우면서 이야기했다가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네 단계로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멋있을 것 같아요. 7번 7번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죠. 어, 그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성장하는 것을 좋아해주고 그다음에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좋아진 하는 얼굴을 모습을 보고 서로 이 통하면은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자식은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다 어른 되잖아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다 어른 되는데 근데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놈 성장하는 걸 그냥 성장으로 안 보고 잘 됐니 못 됐니로 보니까 그거는 부모 노릇 잘못하는 겁니다. 잘 됐니 못 됐니로 보면 잘 됐니 못 됐니 없어요. 다 성장 힘들어. 그 태도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일반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죠. 7번 라울라야. 예를 들면 왕의 코끼리가 마차의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고 하자. 그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가 앞발로도 죽이고 이제 전쟁터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삶, 세속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발로도 죽이고 뒷발로도 죽이고 자기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 세속은 그런 거죠. 경쟁해야 되니까 예, 견뎌야 되니까 앞발로도 죽이고 뒷발로도 죽이고 몸의 앞부분도 사용하고 몸의 뒷부분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귀도 사용하고 상아들도 사용하고 꼬리도 사용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는데 코는 보호를 한다. 코라는 것이 이제 코끼리 코라는 것이 여기서 상징, 자존심, 자기 정체성. 자기는 보호한다. 얘는 보호. 코끼리가 코끼리인 이유가 코죠, 그죠? 자기 상징, 자기 정체성이거든. 그거는 가지고 가지. 아니 그냥 자기 정체성까지 그냥 다 깨면서 예? 뭘 잘한다. 그건 난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뭐냐면은 그거는 앞에 내놓는데 통상 우리가 내놓는 것이 실은 꿈에서 내놓지. 꿈에서 뒤에까지 이 꾸미지 않고 뒤에서 쫙 그냥 내공까지 해서 밖으로 딱 드러나야 될 것인데 그냥 허위로 요즘 세상은 싹 다 돈, 명성 뭐 이런 걸로 다 꾸미지. 우리가 지금 나오는 광고는 싹 다 여러분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꿈에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약방에 가서 약 사보세요. 그게 싹 다 만병통치약이지. 어. 다른 회사 제품이 우리 회사보다 더 잘합니다. 이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다 자기가 만병통치예요.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다 꿈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꾸밈이 지나쳐가지고 타자를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도리가 다 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
저쪽 저 약이나 저 제품이나 뭐 저것의 약점은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반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표가 헛다리 짚어도 돼요. 그죠? 그 헛다리 짚는 거는 헛다리 짚는 것은 지 노력이잖아. 자기가 헛다리 짚는 건 지 노력이잖아.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는데 태클 발을 걸면 돼, 안 돼? 헛다리 짚는 건 되는데 발을 걸면 반칙이거든. 반칙. 그러니까 반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축구는 반칙해도 잘했다. 희한해. 축구는 희한하게 그죠? 다른 운동 경기는 반칙하면은 에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러는데 축구는요 반칙해도 나이스 이러더라고. 이거는 또 뭐야? 이게 축구라는 운동 경기는 이게 이 남자들 로망이지 안에 짙게 깔려 있는 운동이라 여러분 절대 남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축구 이야기 나오면 자리 뜨세요. 당연히 군대 이야기하면 자리 떠야지. 축구 이야기 나오면 자리 떠야 돼. 근데 뭐 이게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축구로 그냥 세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반칙하면 안 되잖아. 반칙하면은 반칙하면 비난받거든. 비난받을 때 생기는 것이 코를 뭐냐면은 반칙하지 않는 건 코를 보호하는 코를 사용하는 건 반칙한 거지. 코는 보호한다. 이를 본 코끼리를 타고 있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왕의 코끼리는 마차의 깃대만 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 그는 전쟁터에 나아가 앞발로도 죽이고 뒷발로도 죽이고 몸의 앞부분도 사용하고 몸의 뒷부분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키도 사용하고 상아들도 사용하고 꼬리도 사용하지만 코는 보호하고 있다. 그거는 지켜야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세상이 평등하지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평등하겠어요?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냐면 그 소위에 의해서 가진 자가 훨씬 유리하죠. 못 가진 자에 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유리하자. 그런데 세상이 공정한 거는요. 가진 자의 자식이 과외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다 하는데 아가 머리가 나쁘네. 그렇죠? 그래도 공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평등하진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진짜 못 가졌는데 애가 머리가 비상하면은요. 가진 자 자식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그냥 벌벌 날겠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렇게 뭐 과외도 뭐도 그냥 못 받아도 애가 머리가 좋아서 애가 능력이 출중해서 탁탁 해가지고 해서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세상은 평등하지는 않지만 공정하기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인위적 공정이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난 것을 방해할 요인도 많지만은 너무 잘나다 보면 그 방해할 요인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게 숨통입니다. 숨통. 세상 안에서의 숨통인데 그런 숨통들이 팍 있잖아요. 그런 숨통들이 있는데 자 평등하지 못한 세상에 공정하지 하지 못한 세상이 되면 즉 가진 자가 그래도 특출한 재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앞길을 다 막아버리면 공정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럼 좀 불평부당하는 거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비난할 만 하잖아요. 아유 옛날에 그냥 난 전두환 씨가 참 나쁜 인간이라 보는데 권력 때문에 자기 동족을 죽였으니까. 모든 권력자들의 속성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근데 그 시대에 하나 뭐냐면은 괜찮았던 게 과외를 다 없애버렸네. 학원이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다 했어요. 내 기억에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있잖아요. 2학년 올라가는 게 겨울 방학. 겨울 방학 2월달까지 마지막 학원 다니고 학원이 없어져 버렸어. 야, 그것도 황당한 나라지, 그지? 요즘 뭐 시장 경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없애라면 딱 없앴어요, 그냥. 그래서 일제히 그냥 뭐 어떻게
중고등학생들은 학원을 다 못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학원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그러니까 뭐 토플 학원이나 이런 학원은 있었고 금이 학원까지 다 없었지. 당연히 동네에서 흥행하던 과외는 다 없어졌지. 그때 과외 진짜 많았어요. 동네 애들 모아 콜레 애들 모아놓고 2천 원, 5천 원 받아가면서 3천 원, 5천 원 받아가면서 과외 선생님들 예?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랬는데 과외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암암리에 했어요. 없네. 굉장히 어, 평등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학교 다니는 애 중에 의사 집 애가 있었는데 걔는 과외 하더라고. 과외를 하더라고. 평등하지 않지. 근데 걔가 의사집 아들이 잘 됐을까? 그냥 걔 수준대로 됐을까? 걔 수준대로 됩니다. 왜냐면은 공부하기 싫은 놈한테 과외를 붙이면 뭐라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그 알지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 정도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뭐 좋은 신발 신고 다니고 뭐 좋은 여러분 밥도 걔는 맨날 고기 반찬 싸우는데 우리 맨날 김치에 오뎅에 하면은 김치 오뎅 먹고 힘 나요 안 나요? 힘 안 납니다. 공부해도 스태미나 떨어지고 공학번 차고 오면은 그냥 뭐 배 꺼지는데 그다음 앉아가 졸지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뭐 평등하겠어요? 평등하진 않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진짜 심한 반칙, 예? 이라 생각하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라울라야 이왕의 코끼리가 마차의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 그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아가 앞발로도 죽이고 뒷발로도 죽이고 쭉 해서 코까지 사용하면요. 코끼리가 코 사용하면요. 약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약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를 본 코끼리에 타고 있는 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왕의 코끼리를 마치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 그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가가 앞발로도 죽이고 뒷발로도 죽이고 코까지 사용한다. 죽을 똥살똥 하는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면요. 와, 황당하죠. 왕의 코끼리는 참으로 목숨까지 내놓았구나. 이제 왕의 코끼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올라요. 그와 같이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코까지 하는 것.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어, 아니 왕이 위용이 있어야지. 왕이 위용이 있어야지. 왕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를 위해서 그 수단을 다 쓴다면요. 황당하죠, 그죠? 어. 근데 거기에다가 허위 뭐 이런 거까지 다 하면 요즘 막 자꾸 요즘하고 이거 오버랩 돼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어떤 악한 행위라도 저지르지 못할 것이 없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서 악행으로 가면요.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못할 악행이 없습니다. 왜? 그 거짓과 참을 지가 구분하기 때문에. 거짓과 참을 거짓말하는 본인이 예? 그것을 구분하. 거짓말 해놓고 그 거짓말이래요. 참이래요. 그걸 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는 순간 세상은요. 우습게 돼요. 세상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암흑해져. 아까 얘기했죠. 예? 부인, 부인하는 것은 남한테 피해는 안 줍니다. 근데 뻔뻔한 거죠. 투사, 남 탓하는 것부터 피해를 주죠. 남 탓하는 것. 근데 남 탓에도 그 남 탓이 일부입니다. 근데 아까 분리, 갈라치기 하면요. 갈라치기 하면 적대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내 편 드는 사람 다 모여. 이 거짓말이 어? 너희한테도 이익되는 놈 다 모여. 이러면 세상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반동 형성, 모함까지 해가지고 적반하장으로 나타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 같아. 이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면요, 보세요. 부인하는 데 있어서
그걸 야, 어? 네가 잘못해놓고 그걸 갖고 왜 그냥 아니라고 해? 라고 따져요. 아니, 이건 너희들 일이고. 너희들 일. 그렇게 하는 주변은 싹 다 발뺌니다. 그 논의에 동참을 하질 않죠. 예. 그러는 순간요. 세상이 힘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역량이. 발빼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세상의 역량이 싹 다 흐트러집니다. 진실을 추구할 때 세상의 역량은 모입니다.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그래도 진실 추구하려고 마지막에 애를 막 쓰더라. 보면서 나죠. 약간 냉소적으로 변하더만. 야, 재벌집 막내 아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세상은 안 그렇네. 이러면서. 송중기 좋겠다. 그 세상에서. 음. 진실을 추구할 때 세상 역량은 모입니다. 헌신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 왜냐하면 솔직하게 있는 거 세상에 다 꿰놓으면은 근모입니다. 근모입니다. 6.25 전쟁 때요. 솔직하게 안 깨놓으니까 도망가기 바빴죠. 밀려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밀려들었어요. 숨겼잖아요. 도망간댔어요. 끝까지 도망간 거 서로 사수한다고 이러고 지는 벌써 대전까지 내려갔어. 그것도 다리 끊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다리 끊은 사람 두 명 있어요. 다리 끊거나 배 불태운 사람. 승만 씨하고 선조하고. 둘 다 이씨네. 승만 씨는 이씨가 전주 씨는 아닌 것 같은데. 다리 끊었잖아. 그러면은 영양이 안 모여요. 그 다시 영양 모을 때까지 낙동강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죽었어. 그게 그때 정신이 난 거야. 아, 이거 멀리다 끝나겠네. 그래서 위기 사태에서 영향이 모인 거잖아.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해결됐어요. 결국 바깥의 힘을 빌려 써야 돼. 어? 그 빚을 지금까지 갖고 있잖아. 어? 애시당초 솔직히 했으면은 솔직한 솔직했으면은 솔직했으면은 유교도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 허위 보고가 계속 올라왔어요. 밑에 놈들도 솔직하지 못하고 위에 놈도 솔직하지 못하고 다 전체 그냥 허위로 그냥. 그러니까 이 허위에서는 역량이 안 모여. 거짓말에서는 힘이 모일 수가 있나?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져. 아니 탑이 도망가는데 밑에 졸을 왜 지켜요? 다 도망가야지. 어.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서도 정비군보다 뭐냐면 학도병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임진왜란에서 내 선배가 죽었잖아. 승병. 중들이 그 천민으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면 전쟁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산소에 가만히 있지. 내 같으면 산소에 가만히 있었다. 나랑 뭐라고 나와서 죽어. 근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나온 게 당연하다고요? 그게 거짓말 때문에 이만큼 거짓말 때문에 똑같아요. 통신사 보내자 가지고 가가지고 다 하고 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 유연대로 다 해석했거든. 각 정파적으로 조선조에서도. 아, 그때부터 국력이 그냥 파탄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인조까지 이번에 올빼미 영하나로 조연세자 아들 독살하는 거 가관도 아니더라. 그 물론 픽션이겠지만은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 소현세자가 중국 갔다 와가지고 하면은 죽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허위가 광범위해지면은 세상의 역량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게 되는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그래서 그걸 요즘 우리가 가짜 뉴스라 이야기하잖아요. 가짜 뉴스. 가짜 아닙니다. 거짓 뉴스입니다. 거짓. 가짜는요. 가짜는 진위는 가짜는 의도가 없어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거니까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 뉴스는요. 거짓은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거짓은 아까 자기한테 이익되면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타자를 위하면
진정한 말이, 진실한 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거짓 뉴스는 항상 이익에 있습니다. 이익. 이익. 다 이익, 자기 이익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 할 때 기자, 우리가 기사, 기자 할 때 기자, 기록 기자, 전쟁 기념관 할 때 기. 이 기라는 말은 중립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하는 거거든. 사실을. 그 사실에 있어서 평할 수는 있어요. 사실을 놔두고 아 이거는 이런 뇌에서 저건 저런 뇌에서라고 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을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거짓 선동을 이야기해요. 거짓 선동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회는요 영향을 못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평가할 줄 알고 어? 그것에서 생각을 해야 영향이 모입니다. 생각에 있어서 내가 더 참여할 생각도 덜 참여할 생각도 있겠지만은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들이 집단지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판을 치면 거짓이 판을 치면은요 생각하겠어요 외면하겠어요 의심하겠어요 의심하는 순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확 줄어들지. 그래서 내년에 급판이 되지 않을 거냐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아 그래서 어떤 악한 행위라도 저지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라울라요. 그러므로 너는 나는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아, 위선, 자기를 가장한 말, 의심. 이것이 적극적 형태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주고받으면 거짓말에서 극복이 되겠죠. 8번 라울라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의 용도는 무엇인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세션이 라울라의 과 같이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회광반조라고 뭐 성가에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신구의 삼업에 있어서 반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반조. 왜냐니까 신구의 삼업의 특징은 그게 납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 찰나지간에는. 그 나기 때문에 내가 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반조. 그것을 평가하고 기억해내는, 기억하고 평가하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언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합리화할 때 자기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합리화할 때 좀 더 잘 꾸며야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죠? 근데 합리화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합리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면요. 여러분들 그만큼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합리화 잘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합리화 못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가능성은 합리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합리화 못하는. 탓안 하는 사람이 더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 변명보다는 변명보다는 어? 솔직함이 훨씬 더 나을 거잖아요. 이래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사드가 반조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반조가 이게 신구의 삼업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자기 방어기제 거짓말 이면에도 다 반조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업으로 따지면은 어, 살, 도, 하는 신업의 세 개 가지고 이 탐욕에 의해서 뭐냐면은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짓말, 음행하거나 세 가지.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 따지면은 거짓말, 망어, 기어, 남 함부로 하는 말, 양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말, 나쁜 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 네 가지로 지금 말을 표현했잖아. 망어하는 거 미선적인 거지. 자기를 감추는 말. 망어는 비밀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타자를 억압하는 말, 기어. 타자를 억압하는 말. 이게 그냥 타자의 자존심을 그냥 확 긁는 언어라든지 이건 언어 안 쓰는 게 좋거든요. 통상 윗사람이 많이 해당됩니다. 같은 동료 안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안에서, 즉 힘이 센 자, 약한 자 안에서 힘 센 자의 항상 이 기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설, 한 입에 두 마디 하는 사람, 어긋나는 이야기,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하는 사람, 양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참 이런 양설 같은 게 무참히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냥 앞 분단하고 글로 쓰면은 뒷 문단이 이렇게 내용이 어긋나는데도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말들도 많았고, 야, 저건 참 심각한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저건 병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소위 해서 뻔뻔한 거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예? 뻔뻔한 거지.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양설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거래할 때 이런 일 많이 생기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야, 나는 뭐 사기도 전세 사기라는 말은 처음 들어. 전세금을 그렇게 그냥 홀가닥 해가 다 띠먹고 도망가는. 우리는 월세 살래 전세 살려면 우리는 옛날 관념으로 싹 다 전세지. 이자 돈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내 돈 그대로 굳어 있고, 요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세로 그냥 도리질 치가지고 이것도 엉뚱한 놈 갖다 대놓은 다음에 이놈이 그냥 바지 사장 해가지고 홀딱 다 얻게. 참 인간들 참 그 전세 사는 사람 다못 사는 사람들이지. 집 없는 사람이 전세 사는 거 아니오. 예? 그러면은 야, 하기야 잘 사는 사람들 돈 뺏어 먹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뺏어 먹냐, 내가 진짜. 옛날에 우리 경상도 말로 문디 콧구멍에 마늘 바람 빼먹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참 인간들 잔혹하다. 이익이 안만 좋지만은 그런 수단까지 쓰는 것들은 참 돈 앞에 잔혹하다. 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 양설이죠. 그냥 막 계약만 하면 뭐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해놓고 나면요, 싹 몰사잖아. 병원 가서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병원 다 수술해라 그러지. 그래서 안전한 뭐냐면은 메디컬 센터로 가는 게 나아. 거기서는 수술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반 병원들은 수술해야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다 수술 강권합니다. 수술하고 나면요, 받으면 몰수. 근데 수술이라는 건 뭐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불가역적이거든. 못 붙입니다, 다시. 본전치기가 안 돼. 본전치기가. 그러니까 참 뭐냐면 엄중한 가인다며야 그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양설이지 다. 뭐 양설이 한 입에 두 말 하는 사람이 아이고 뭐냐 뭐 TV나 드라마나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그거 말고 흔해 빠졌으면 양설하는 사람. 흔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 양설하지. 모든 거 다 고치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되면요, 모든 거 다 고쳤어요. 더 이상하게 됐어요. 어제 뭐 성형하는 보살도 이야기들이 희한하더라. 이 안에서 뭐 잡아 끝나네. 야, 무슨 뭐 저런 성형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끌었는데 잘못 끌어가지고 더 이상하게 됐대. 다시 이게 또 풀어가지고 다시 또 바로 세우는데 또 더 돈 들고 이중 수술하고 그랬다고 이야기 들으면서 다 양설이지. 그 왜 그래요? 그래 살면 되는데 뭘 더 이뻐지려고.
여러분 뭐 한다고 애쓴다고 뭐 그렇게 안 이뻐져요. 그렇게 될 일 아니거든. 지금까지 참하게 잘 살았는데 뭐. 그 돈 있으면은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잘 사 먹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뭐냐 연경아 아들 현승이하고 내 버스 타고 가다가 현승이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컴플렉스가 키가 좀 작은 게 컴플렉스래. 그래서 야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들 싹 다 키 작은 사람 다 됐더래 하면서 자기가 자존감이 높고 뭐냐면 할 일이 뭔가 멋있고 하면은 적은 키도 크게 보이고 어, 하는 일이 맨날 그냥 별별 일 없고 하면은 큰 키도 적게 보이는 게 키다. 그래서 키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몇 센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만 얼굴 이쁜 게 교양이 있으면 더 이뻐 보여요. 근데 안에 아무 속도 없으면요. 앞만 뜯어고쳐도 천박하게 보여요. 뜯어고치 마세요. 어, 애쓰지 마. 하여간 내가 보살들 얼굴은 보살들 본인밖에 안 봐요. 남편들도 안 봐. 많다고 자꾸 고치는데. 하지 마. 그러니까 거울의 용도를 신구의 삼업을 그냥 반조하는 걸로 용도를 써야 돼. 지 얼굴 뜯어보는 걸로 용도를 자꾸 쓰면은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돼서 반조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칩니다.